네, 반갑습니다. 11월 2일 마감 시황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이 약간은 다이나믹했죠? 네, 그래도 예상했었던 것처럼 이제 월요일 날 상승 흐름을 조금 보이는 거, 우리가 어느 정도 그래도 생각은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도 그렇게 막 흥분한다거나 그러진 않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걱정거리도 조금 사라지셨을 거라 생각해요. 왜냐면, 내려간 것보다 올라오는 속도가 더디긴 합니다만은 종목별로 보게 되면 잘 지켜지는 종목들, 즉 낙폭이 좀 적었던 종목들은 올라올 때 더 세게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 본다라면 전체적인 분위기는 조금 체감하기에 살짝 올라온 것이 아니라 조금 많이 올라온 듯한 그런 느낌들을 받았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은 반등에 성공을 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제 긍정적인 부분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아직 시장에 대한 관점에서는 조금 멀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차트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자, 외국인들의 매수가 일단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매수 과연 돌아오는 것인가, 이제부터 또 다시 시작인가, 여기에 대한 관점도 같이 알아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 또 내 포트폴리오, 과연 매수입니까? 매도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에 대한 질문들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면서 설명 이어가도록 하죠. 코스닥 시장은 일단 1.3% 상승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아래쪽으로 좀 떨어지는 모습도 좀 있었죠. 그래서 장중에 마이너스 좀 나왔었는데요. 다시 플러스 전환되면서 양봉 마감이 됐습니다. 일단 이런 정도 분위기라면은 괜찮았다라고 판단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올라오는 형태의 모습들, 이 정도라면은 괜찮아라는 느낌들 계속 받았으리라 생각을 해보고요. 개인들 매도가 좀 쏟아지면서 외국인이라든지 연기금 쪽 매수가 일단은 시장에 좀 들어왔다 보여지면 되겠습니다. 근데 연기금 같은 경우는 이 코스닥 쪽에서는 매수가 들어오지 않았고요. 외국인 매수만 1200억 가량. 그러니까 지난 주말에 이제 쏟아낸 물량들 대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제법 많이 들어온 그런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 코스닥 쪽에 외국인 매수가 실렸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일단 상승세를 보여줬다라는 부분들이 개별주적인 종목들 또는 중소형주들의 움직임들을 조금 활발하게 만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추가 상승이 계속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긍정적인 기대감을 좀 가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에 비해서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 주말에 낙폭이 좀 컸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1.4% 코스닥보다 더 많이 올라왔죠. 그리고 연기금과 외국인의 동반 매수가 들어오게 되면서 시장에 대한 기대치가 좀 높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외국인들이 다시 매수로 전환이 돼서 들어왔다라는 부분 자체만으로도 시장이 가지고 있는 기대치는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외국인들이 들어오게 되면 대형주 쪽에 쏠리는 기대치들이 좀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그런 포지션들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수급에 대한 전략들이 좀 많이 바뀌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 흐름들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수급 동향을 같이 좀 보면서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외국인들이 470억, 그 다음에 이 거래소 쪽에서, 그 다음에 코스닥 쪽에서 1200억 순매수가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반등이 나오긴 했는데 수급에 대한 기대치를 가지고서 반등을 진행이 되긴 됐는데 뭔가 조금 부족하다는 이야기죠. 왜냐면 매도한 물량이 워낙 많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느 정도는 이제 복구를 해주거나 받아주는 흐름들이 좀 있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본다라면은 물량 자체가 굉장히 좀 적었다라는 그런 어떤 불만이 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제가 이미 언급을 좀 해드렸을 거예요. 뭐라고 언급해드렸냐면, 워낙 물량이 많이 쏟아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반발 매수 정도로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틀 동안, 지난주 목요일과 금요일 이틀 동안에 외국인 물량 나온 게 무려 1조 5천억입니다. 그리고 오늘 매수가 들어온 것은 이제 479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조 5천억에 비해서는 상당히 부족한 금액이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이렇게 반등에 대한 기대치를 좀 높일 수 있었던 부분들은 뭐냐면, 일단 하락이 멈췄다라는 내용이 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매도에 대한 물량 공세가 이제 좀 멈췄다. 즉 매도가 아니라 이제는 매도하지 않고 버틴다거나 아니면 매수로 전환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판단해 볼 수 있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정적인 의견에서 조금 버티기 또는 긍정적인 그런 관점으로 좀 변화가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 있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둘 다 이제 상승 반전할 수 있었던 그런 배경이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물량 자체가 워낙
네,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시장이 올라가는 데는 아직은 애로사항이 좀 있을 거고요. 이게 주 초반에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주가가 반등을 했다고 하더라도요. 주 중반으로 들어가면서, 즉 내일부터 바로 시작되겠죠. 미국의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 그 다음에 미국장의 어떤 흐름들이 어떻게 변화가 될 것인가, 그런 정도의 내용들이 여전히 이제 부담감으로는 작용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증시가 막 쭉쭉 올라간다는 어떤 그런 표현들을 쓰기보다는 일단 어느 정도의 그 시간적인 그런 과정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워낙 많이 내렸고 워낙 많이 털어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채우고 가는 그런 형태의 느낌이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아직까지는 조금 지켜봐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좀 해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급이 이제 돌아올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매도가 나오지 않으면 매수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좀 볼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이라든지 코로나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이 이제 이번 주가 지나가면서 거의 뭐 거쳐지거나 옅어질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본다면 조금 안심한 외국인들의 매수세는 들어올 가능성이 높겠고요. 시장의 반등 포인트는 일단 상승폭은 좀 약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고 조금 더 기다려야 된다, 더 많이 올라야 된다라는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겠지만은 일단은 그래도 천천히 차근차근 한 발자국씩 올라오고 있다는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우리가 풀이해 볼 수 있는 내용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의 어떤 포트폴리오 전략은요, 그냥 유지만 하셔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종목들이 이제 반등하는 포인트들이 있을 거예요. 들어왔다가 지지받고 넘어가는 상황들, 그렇게 뭐 눌림목이라든지 아니면 지지선에서 다시 상승한다든지 이런 형태의 모습들을 보이는 종목들은요, 그냥 아낌없이 매수하셔도 괜찮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아낌없이 주식을 매수하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 또 그런 결과물들이 또 좋게 만들어질 수 있는 시기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계속 이용하셔가지고요, 계속 여러분들의 그 평균 단가를 낮춰주시고 비중을 늘려가시면서 상승 시점에서 수익을 키우는 전략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종목들 사고 팔았는지도 한번 보도록 해야 되겠죠. 일단 오늘 기관 쪽 움직임을 먼저 보시면 레버리지 매수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상승할 것이다, 이쪽에 베팅을 좀 한 부분이고요. 배당주 쪽 움직임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업황이 호전되고 있다라거나 이런 쪽 움직임들이 좀 들어가서 신한지주와 롯데케미칼 매수가 들어갔고요. KB금융도 지금 현재 매수가 들어가는 상태입니다. 현대차도 오늘 기관 매수가 들어오게 되면서 주가가 좀 올라왔어요. 그래서 17만원대 다시 회복하는 모습인데 조금은 더 지켜봐야 됩니다. 아직까지는 그래도 좀 글쎄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는 쪽으로 대응을 좀 해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특이하게도요, 이 코스닥 150 레버리지도 같이 샀죠. 그러니까 코덱스 레버리지와 코스닥 150 레버리지, 이건 시장이 올라갈 때 대응을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시장 상승 쪽에 베팅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좀 가질 수 있겠습니다. 제가 지난 4월에 레버리지 베팅을 할 때 코덱스 레버리지와 이 코스닥 150 레버리지 이 두 개를 샀거든요. 그러면서 수익률이 100% 넘게 나오는 결과를 좀 가져왔었는데요. 이런 부분들, 지금 이거는 시장이 강세로 돌아서서 더 많이 오를 것이라고 생각됐을 때 베팅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기관들이 매매한 포지션들은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신에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LG화학, 그 다음에 네이버, 이런 종목군들은 이제 매도가 계속 쏟아졌다 이렇게 판단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관들의 움직임들은 이렇게 일단 시총 상위권에 있는 주도주 쪽에는 조금 멀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업황 개선이라든지 배당을 좀 확대하는 쪽으로 베팅을 좀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외국인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지금 보면 LG화학 쪽에 순매수 들어간 것은 조금 다른 모습이겠습니다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쪽에 매도가 나오고 있는 모습들은 여전하거든요. 그래서 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쪽에 외국인 매수가 들어와줘야지만 이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포인트가 더 나오니까, 아마도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그래도 밑에서 받아주는 흐름이 있기 때문에 주가를 좀 올려주는 그런 역할을 좀 했을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에 대한 매수 의견은 나쁘지 않았겠지만 SK 하이닉스에 대한 매수 의견은 조금 더 기다리셔야 된다는 거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신한지주 역시 뭐 배당주 쪽에 접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금융주 쪽에 움직임도 좀 있고요. 현대차도 순매수가 들어와 있는 모습. 근데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도 오늘 주가 반등이 좀 나타났는데, 뭐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뭐 종목 진단에서 언급을 해드렸지만은 뭐 이제 미국 대선이 끝나고 나서부터는 이제 기대치가 높아질 것이다 뭐 등등의 얘기들이 많습니다만, 하나솔루션은 일단 니콜라의 주가를 확인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니콜라의 주가가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 하나솔루션에 대한 그런
어떤 평가들은 글쎄요라는 생각도 조금 해봐야 되겠죠. 여전히 아직까지는 뭐 횡보에 대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뭐 매도에 대한 부분을 보긴 좀 어렵겠습니다만 갑자기 치고 올라가는 형태의 그런 상승도 조금은 기대하기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개인들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를 매수를 했는데 중요한 거는 인버스를 매수를 같이 해줍니다. 즉 주가가 하락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이런 시총 상위권 종목들을 매수하면서 인버스를 사는 것도 약간은 아이러니한 일이죠. 뭔가 좀 모순된 일이에요. 왜냐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주가가 올라가게 된다면 인버스는 무조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지수 관련주들을 매수하면서 인버스를 같이 매수한다. 뭐 약간의 해지성 물량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약간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매매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레버리지 매도하는 모습 현재 보여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슬슬 위쪽에 있는 종목들에 대한 개인들 매도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죠. LG화학, 현대차 이런 종목들, 하나솔루션 이런 종목들에 대한 매도가 좀 나오고 있고요. 카카오에 대한 매도도 역시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점 논란이 계속됐었던 종목들이 계속 실망감을 주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매도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매매 동향도 크게 나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 수급 동향도 크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라고요? 주식을 산다라거나 아니면 횡보 흐름을 감안해서 더욱더 보유를 해준다거나 홀딩 전략을 강화시킨다거나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렇게 이격이 좀 벌어진 종목들은 조정이 들어오고 난 이후에 그런 관점들을 보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죠. 네, 그 정도로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장은 뭐 그렇게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편안하게 지켜보시고 그냥 이 시장 상황을 그대로 따라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 중반에 미국 대선에 대한 어떤 부분 때문에 불안감이 좀 형성된다고 하더라도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주 후반에 그런 것들을 또 만회시켜 줄 수 있는 경제적 이벤트들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주 중반에 만약에 변동성을 보여준다면 그 시점에서는 매수를 조금 더 과감하게 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마감 시황 전달해 드리고요. 보다 또 자세한 이야기, 조금 더 긴 이야기는요. 저녁 8시에 무료 라이브 방송 시작되니까 그때 또 오셔가지고 이야기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 편안한 저녁 되시기 바라고요. 이따가 라이브 때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